안녕하세요, 온가차 신종훈입니다. 오늘은 모두의 드림카라고 해도 좋을 만한 차량이죠. 포르쉐 파나메라 만나보겠습니다. 파나메라는 스포츠카 전문 브랜드인 포르쉐에서 내놓은 플래그십 세단인데요. 특히 오늘 만나볼 모델은 인기 옵션을 기본 장착한 플래티넘 에디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해당 옵션들이 어떤 건지 확인해 볼 거고요. 차량 내외관 디자인하고 실내 공간감, 주행 감각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짧게나마 제로백도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 시승차 펄이 들어간 검은색 컬러로 칠해져 있습니다. 색 봐도 차체 표면부터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맴도는데요. 포르쉐 특유의 디자인과 합쳐져 묵직한 존재감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 차 앞서 말씀드렸듯 에디션명인 플래티넘인데요. 이게 백금 컬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쪽 에어 아울렛 부분과 차체 후면 포르쉐 로고, 차 이름 부분에 해당 컬러를 적용했다고 합니다. 크게 튀지 않으면서도 차명에 걸맞은 디자인 포인트, 센스 있는 모습입니다. 아무튼 외관 디테일들 확인하면서 찬찬히 이 차 둘러봤는데요. 인상 깊은 점이 두 가지입니다. 먼저 생각보다 정말 크다. 볼수록 911과 닮았다. 뭐 당연하다면 당연한 부분이겠지만 이 차 플래그십 세단인 만큼 볼륨이 상당합니다. 전장이 5m가 넘고 전폭도 1935mm에 달합니다. 제네시스의 신형 G90보다도 조금 더 넓은 편인데다가 옛날 규격의 주차장이면 주차 라인 한 칸을 가득 채우죠. 그런 반면에 높이는 낮습니다. 전고 1425mm로 잔뜩 웅크린 모양새죠. 덕분에 911의 실루엣과 매우 유사합니다. 덩치도 덩치거니와 차체 구조도 FR과 RR로 완전히 다른데 어떻게든 포르쉐의 아이코닉 디자인을 반영하겠다는 의지였을까요? 멋지게 911의 디자인 요소들을 우겨 넣었습니다. 이 점은 실내에서도 즐길 수 있는데 보닛 좌우의 볼록한 펜더 라인과 사이드미러로 보이는 뒷바퀴 펜더에서도 911의 분위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외관마저 이어가자면 플래티넘 에디션의 특징이죠. PDLS 플러스라고 부르는 매트릭스 LED 라이트 시스템이 기본 탑재됩니다. 도로 상황에 맞춰 빛의 방향과 양을 조절하는데요. 교외에서 야간 주행 시 매우 유용합니다. 여기에 21인치 휠 타이어를 장착했고요. 타이어 폭이 무려 전륜 275, 후륜 315입니다. 진정한 광폭 타이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어댑티브 에어 서스펜션이 탑재됐습니다. 이건 PASM이라고 부르는데 아무튼 이 에어서스도 플래티넘 에디션에선 기본 사양입니다. 뒤에 주행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정말 좋습니다. 다시 차체 후면으로 오면 최신 포르쉐들이 그러하듯 양쪽 테일램프가 연결됐고요. 가변형 리어 스포일러와 모양만이 아닌 진짜 쿼드 머플러가 인상적입니다. 역시 멋진 포인트를 잘 알고 있죠. 이제는 실내로 들어가 보실까요? 인테리어 전반은 매우 간결한 동시에 하이테크한 분위기가 주를 이룹니다. 디스플레이 활용에 방점을 찍은 최신 디자인들과는 거리가 있지만 포르쉐만의 분위기로 최신화를 거쳤어요. 세련된 동시에 시간이 지나도 질리지 않을 디자인입니다. 시트에 앉으면 언제나 그렇듯 시트 포지션을 가장 낮춰봅니다. 스포츠카 브랜드답게 낮게 내려가고요. 이 상태에서 실내를 둘러보면 차 안에 깊게 둘러싸인 듯 감싸져 있다는 인상입니다. 포근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차 폭감을 바로 알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이 차 크기가 제법 있기 때문에 특히나 더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시트 포지션 전반이 매우 좋습니다. 고추 서있는 스티어링 휠과 페달의 각도, 기어 레버의 위치, 더할 나위 없이 만족스럽고요. 차의 볼륨만 인식되고 나면 시야도 쾌적합니다. 디자인상 작게 느껴지는 사이드미러도 주변을 확인하기에 충분하고요. 룸미러로 보이는 후방시계 역시 기대 이상입니다. 기본적인 레이아웃이 인체공학적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런 쾌적함을 뒤로하고 아쉬운 부분도 있는데요. 지난번 카이엔 터보 GT 때도 말씀드렸듯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 공조기의 접근성이 다소 직관적이지 않습니다. 센터 콘솔의 버튼들 또한 한눈에 들어오지 않고 적응이 필요하죠. 특히나 운전 중인 상황이라면 더 그렇습니다. 여기 가운데 위치한 송풍구가 그중 최고인데 바람 방향을 살짝만 돌리고 싶어도 센터 디스플레이를 통해 전동으로 컨트롤해야 합니다. 참 멋지면서도 그렇습니다. 이런 거 하지 않아도 충분히 멋있는데 말이죠. 아무튼 계기판에도 정보가 많습니다. 기능이 많은 만큼 표시할 정보도 많은 덕분인데요. 주행 중 너무 많은 정보량에 눈이 피로하다면 헤드업 디스플레이만 확인하셔도 좋을 듯 합니다. HUD의 정보만으로도 충분하고 시인성도 매우 좋기 때문이죠.
Anyway, 계기판 디자인은 911로부터 이어진 5연 구성이고요. 아날로그 타코미터를 가운데에 놓고 좌우 디스플레이를 적용했습니다. 헤리티지를 이어나가면서도 진화하는 모습 역시나 좋은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추가로 만족스러운 부분은 무선 연결 가능한 스마트폰 연동 시스템과 통풍 시트입니다. 애플 카플레이 부드럽게 연동되고요. 무엇보다 이 계절의 통풍 시트 정말 필수템 아니겠습니까? 국산 경차에도 달리는 만큼 수입차 업체들은 이 부분 좀 더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이 모델은 2열에도 통풍 시트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정말 세심한 배려죠. 좋습니다. 2열 말씀드린 김에 공간감을 좀 보여드리자면 현재 1열 시트는 신장 173cm인 저의 시트 포지션으로 맞춰져 있고요. 앉은 다음 여유 공간은 이 정도가 됩니다. 헤드룸과 레그룸 모두 생각보다 여유가 있는데 또 그렇다고 해서 아주 쾌적한 감각은 아니에요. 따라서 2열에 적용된 통풍 시트가 장거리 주행 시 좋은 역할을 해줄 듯 합니다. 참고로 2열에는 전동 선쉐이드도 적용됐고요. 나름대로의 배려들이 돋보입니다. 가운데 컵홀더도 처음에는 너무 얕은 거 아냐 싶었지만 높이 조절이 가능해서 잔재주들이 돋보입니다. 트렁크는 해치 스타일 덕분에 짐을 들어서 싣기는 좋은 반면 턱이 있는 구조 때문에 걸쳐서 넣기는 좀 그렇습니다. 공간은 반듯하게 세팅돼서 많은 짐을 실어도 정리하기 좋아 보였고요. 양옆으로도 추가 공간이 제법 마련돼 여분의 짐을 싣기도 좋아 보입니다. 용량은 495리터고 폴딩시에는 1334리터까지 확장됩니다. 이제는 좀 달려볼 차례인데요. 일단 제로백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주행 모드를 스포츠 플러스 모드로 바꾸고 브레이크 페달 이후 엑셀레이터를 밟으면 런치 컨트롤이 활성화됩니다. 제조사에서 얘기한 대로 5초 초반이면 시속 100km에 도달합니다. 상당히 빠르다고 볼 수 있고요. 이외에 일상 영역 주행감은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700마력까지 대응 가능한 셰시 덕분에 상대적으로 안정감이 돋보일 뿐 300마력대 최고 출력이 결코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8단 PDK 역시 뛰어난 성능으로 동력 전달을 완수하니 결코 부족하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충분해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 어댑티브 에어 서스펜션의 감각 또한 인상적인데요. 승차감이 정말 좋습니다. 노면의 잔충격은 거의 다 걸러준다고 봐도 무방하고요. 제법 큰 요철과 불량 노면들도 아주 능숙하게 처리합니다. 이 부분은 드라이브 모드를 변경해도 이어지는데요. 가장 과격한 스포츠 플러스로 다이얼을 돌리면 차체가 낮아지면서 서스펜션 감쇄력을 높여주는데 물론 어느 정도 단단한 반응이 올라오지만 여전히 기분 좋은 승차감을 전해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전 시승 행사에서 만났던 벤츠 S400D의 만족감이 다시금 떠오른다고 할 정도로 운전이 편안하고 쾌적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S의 대체제로도 좋겠다는 인상인데 S클래스 특유의 중후함이 부담스럽거나 취향이 아니시라면 파나메라 참 좋은 선택일 수 있겠습니다. 물론 PASM을 포함해서요. 지금까지 포르쉐 파나메라 4 플래티넘 에디션을 만나봤습니다. 차량 가격이 1억 6,830만원부터 시작입니다. 상당한 가격이죠. 여기에 추가 옵션 살짝만 더하거나 바꿔도 더 높은 가격표가 순식간입니다. 그럼에도 이 차가 인기 있을 만한 이유는 명확한데요. 독 3사가 제공하는 만족감 그 이상을 기대할 수 있고요. 포르쉐만의 아이덴티티 또는 헤리티지도 한껏 담아냈습니다. 여기에 성능은 당연하고 훌륭한 승차감까지 연출해내니 이 차야말로 진정한 그랜드 투어러의 표본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누구나 동경할 만한 상품성 그 자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승차감도 중요하고 스타일리시함도 놓칠 수 없다. 고급차와 스포츠카의 경계에서 장점만을 누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차 눈여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차들이 그닥 생각나지도 않을 뿐더러 분명 큰 만족감을 누리실 수 있을 테니까요. 오케이, 오늘 시승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